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수익률 게임 주유소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론트 우먼 도지은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치열한 수익률 접전을 펼쳤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 수익률이 가장 잘난 참가자는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저희 참가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또 투표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어떤 게임 룰 저희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주유소 게임 룰 안내, 참가자별 섹터 추천, 각 섹터 내 종목 추천, 수익률 산정 기준은 주중 최고가, 수익률에 따른 포인트 득점, 월별 최다 득점 참가자 우승, 종목별 투자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 포인트 적립 기준 안내, 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에서 3%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4%에서 6% 달성 시 2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7%에서 9% 달성 시 3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500포인트 지급, 상한가 달성 시 한 주간 쌓인 포인트 독점. 위원님들의 수익률을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성현 참가자입니다. 4조 산업 매도를 이미 하면서 포인트를 챙겼죠. 11.11%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화페인트도 2.47%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네요. 자, 다음은 민경철 전문위원님의 수익률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오양이 2.17%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달 우승자로서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용희 참가자의 수익률입니다. 링네트가 슈팅이 나와줬네요. 수익률이 19.40% 수익이 나면서 포인트를 야무지게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수익률 게임에서의 미니 우승자라고 하면 단연 손용희 전문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란톡에서 이번 주 수익률 왕을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에 좀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같은 경우는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이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번 주 누가 또 수익률 1위를 달릴 것인지 혹은 이번 달에 누가 수익률 1위를 최종적으로 할지 맞추시는 분들 안에서는 이렇게 소소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더 풍성하게 연말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내용을 보시죠. 네,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관련돼서 이번 주 수익률 1위는 손용희 전문가로서 또 링네트로 수익을 많이 낸 부분이 있는데 맞춰주신 분들에 한해서 또 커피 쿠폰을 지급을 해드리는 이벤트가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혹은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커피 쿠폰을 선착순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서 자,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더 빠르게 선점할 수 있겠고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는 분들 안에서도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노란톡에 미리 들어가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자마자 좀 커피 쿠폰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들어와 주신 분들이 승리자일 것 같네요. 자, 함께해 주시는 저희 참가자분들 뒤늦었지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손용희, 민경철 전문위원님 함께합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생방송인 게 여기서 실감이 나네요. 선착순으로 손용희 전문가님 맞춰주신 분들 한해서 또 이렇게 선착순 커피 쿠폰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총 몇 분에게 돌아갑니까, 커피 쿠폰? 일단은 뭐 5분이지만은 5분. 이 치킨방에서 얼마만큼 호응이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수시로 또 쏩니다. 네. 수시로. 그냥 커피 같은 경우는 뭐 무제한으로도 제공될 수가 있다. 어머,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또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5잔에서 50잔이 될지 500잔이 될지 모른다는 점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일단 이번 주 수익률 1위는 손용희 전문가님이세요.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아직 최종 우승자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1위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링네트가 또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좋은 종목들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링네트 좀 리뷰를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재택근무 관련주가 그때 뭔가 이렇게 수혜를 입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네. 바로 이렇게 슈팅이 올라와줘서. 나와줬네요. 네. 그래서 500포인트를 적립을 해 가셨는데 링네트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차트를 좀 함께 봐드릴까요? 잠시만요. 네. 링네트를 매수가를 6,650원을 제시를 해 주셨고 매도일은 어제 날짜로 매도가 됐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40% 두 자릿수도 없는 수익률이 지금 현재 나고 있습니다. 함께 차트를 볼까요? 네. 바로 예, 제가 8,000원대 매수를 6,650원에 매수를 해서 그 이틀 후에 네. 네네네. 했다가 계속 유지는 못하고 지금 하락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지금 이제 내일 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밤 0시부터 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를 순환매로 또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저점으로 온다면 조정 시 매수하셔도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링네트에 대해서 차트를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른 참가자분들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사실 잘 가고 있습니다만 링네트가 좀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간 수익률 1위를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도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 게 있어요. 네. 전문가님 왜 조용히 계시죠? 아마 두 자리 수익률 같은 거 일단 지났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조용히 있는데 저는 빠진 걸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빠져 있는 걸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마 페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마 페인트. 사마 페인트를 이제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9,300원에서 9,900원대까지 잠깐 반등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구간에서 물론 수익 실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높였냐면은 11,000원대, 1,500원, 11,000원대까지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수익률로는 지금 성에 안 차서 더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하고자 일단은 홀딩 사인을 저는 이제 무료 톡방에서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마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일전에 2020년도 11월 달에 정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 번 더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만큼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끼가 정말 강하게 움직일 때는 정말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대는 추세 끝자락 구간에서의 반등 패턴,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 보여집니다.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었던 구간대도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이제 보유를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이 주 내에 한 주 내에 어떤 수익률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목표 수익률은 최소 제가 바라보는 것은 한 10%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마 페인트는 앞으로는 뭐 기본주택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나 아니면 사마 페인트 자체적인 이슈도 제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개별적으로는 아니면은 정책적인 이슈로서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께서는 혹시나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 약간 약수익 지금 현재 약손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충분히 끼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도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뭐 제 종목은 그냥 고기서 고기입니다.
뭐 인생은 뭐 고기서 고기라는 거를 조금 해가지고 먹는 고깃집에서 고기 제가 아니죠? 이제 본 멘트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우리 사조고양 뭐 2% 정도 잠깐 뭐 상승은 보이긴 했으나 그냥 평균 그냥 평단가 정도의 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좀 AS를 했으면 하는 종목을 저는 이제 장원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본 종목 이제 거의 상장일의 최저가 부근에서 공략하는 걸 권고 드렸는데 자, 뭐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이 박스 하단까지 다시 한번 좀 이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공략했었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우리 장원테크가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우리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의 구간은 어떻게 보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고 이 바닥에서의 저점을 잘 다져지면은 그 다음에 위로의 상승 파동이 좀 많이 열려 있을 수 있는 좀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장원테크 2,7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시 현재가에서는 물량 확보하고 비중 보유했다가 나중에 본 종목이 W자의 패턴으로 조정 그리고 박스 다지고 저점 다지고 반등 턴에 이 지금의 이 게임 수익률을 네. 뒤집을 수 있는 좀 히든 종목으로서의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일단 장원테크 종목과 같이 바닥에 위치한 종목을 저는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미리 깔아두고 이 종목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12월 달은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여 주기를 좀 기간 보유를 하면서 우리 다다음 주에는 막판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 가지고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종목까지는 좀 바닥에 미리미리 좀 심어둘 수 있는 종목들 좀 공략해 보는 전략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내에 담겨있는 종목들 저희 참가자들의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선착순으로 바로 커피 쿠폰이 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죠.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이런 황금 같은 종목들과 소소한 이벤트들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는데요.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혹은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의 종목 리뷰까지 들으니까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종목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도전 테마들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테마들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게임 후보 테마 탑3 이번 주 도전 테마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류주, 퀀텀닷,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네, 세 가지 도전 테마가 제시가 됐습니다. 좀 익숙한 키워드도 보이고요. 좀 낯선 키워드도 보이고 어떤 이야기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길래 도전 테마를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일단 이게 눈에 띕니다. 퀀텀닷. 이거 도전하신 분. 접니다. 네, 우리 김성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또 준비를 하셨길래 이 네. 주제를 가지고 나오신 거죠? 일단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섹터가 아직까지 부각을 크게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포화 상태, 그러니까 TV 가전시장 같은 경우는 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은 더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어떤 것을 이제 차세대의 기술로 낙점을 하고 그와 관련한 어떤 투자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네. OLED 쪽도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퀀텀닷 이슈는 생소하지만은 앞으로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로 딱 찍어놓은 네. 그 이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퀀텀닷이란 뭐냐? 물질의 크기가 이제 나노미터 수준으로 굉장히 좀 작게 줄어들 경우에는 이 전기적으로 이제 과학적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 반도체 입자가 그런 반도체 입자를 이제 퀀텀닷이라고 하고요. 네. 나노미터의 반도체 결정을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아졌을 때에는 이제 물질의 어떤 종류 변화 없이도 이 크기별로 이제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빛을 어떻게 굴절시키는 그런 부분들에서 색의 순도라든가 또는 어떤 다양한 색깔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의 차세대 미래 기술로 이제 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퀀텀닷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아직까지 이슈가 크게 되진 않지만 2025년도부터는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25년도까지 연구 개발 비용만 13조 원 이상은 또 쓴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도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컨텀 닷이라는 그런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이슈가 또 있습니다. 뭐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OLED 강자인 이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네. 지금 이 두 회사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슈 자체를 이제 이 OLED에다가 퀀텀 닷을 붙여서 퀀텀 닷 OLED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현 참가자의 도전 테마는 퀀텀 닷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좀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이야기까지 좀 해드린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당연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 같고 관련돼서 과연 준비해 주신 종목이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일지도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잠시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디스플레이 쪽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으신 참가자 계십니까? 일단 제가 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 지난주라기보다는 우리 지난해부터 네. 우리 폴더블 폰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쓰고 발달이 계시잖아요. 됐습니다. 쓰고 있긴 한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은 보편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 우리 폴더블 폰이 처음 개발이 돼서 제품으로 출시가 됐을 때는 그 제품의 가격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이제 얼마 폴더블- 주셨었어요? 저는 이제 버전이 네. 우리 폴드 갤럭시 폴드 원을 저는 안 써가지고 원은 이제 300만 원을 호가했던 걸로 알고 어휴, 있고요. 비싸네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이제 그 정도로 올라왔던 그 정도로 이제 초기에는 뭐 비쌌다. 3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이제 폴더블 폰의 디스플레이가 네. 지금 이제 뭐 폴드 3도 나오고 Z 플립 이제 최신 버전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비쌌죠. 저렴해졌고 네. 굉장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폴더블 폰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이미 현실화가 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QD OLED라고 하는 차세대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들.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리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처럼 접었다 펼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뛰어넘는 나노 입자의 그런 OLED를 초격차를 벌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요, 그냥 OLED가 아니라 그냥 LED였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다 따라잡고 가격적인 경쟁력, 단가 안 맞으니까 OLED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제품을 내놨고, 근데 이 OLED 기술 또한 중국에서 또 따라오면서 기술력을 또 따라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또 접을 수 있는 폴더블으로 또 바꿨는데 그쵸. 이것도 지금 여러 회사들에서 지금 이런 기술들을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폴더블을 뛰어넘는 이 나노 소재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일단 QD OLED, 퀀텀 닷 OLED 관련된 그런 이슈들, 투자들 좀 단행이 되고 있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접었다 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일단은 그래요. 제가 이제 안경도 끼고 있기도 한데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인다. 그게 이제 화면이 커지잖아요. 그런 뜻이군요. 예. 네, 안경을 이제 해도 이제 잘 보이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네. 이제 채팅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더 크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노 소재의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앞으로 이제 프리미엄 가전에 적용돼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시절에는 몇만 화소 카메라 몇 천만 화소 이제 그런 거를 아예 그냥 뛰어넘는 새로운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도 초소화를 시켜서 굉장히 무언가 이제 도전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업체들과는 뭔가의 경쟁력을 하나 더 만들어 나가는 한 발 앞서 나가는 중국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들을 반도체와 OLED 그리고 바이오나 여러 가지 신사업적으로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기 위한 좀 연구 활동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런 종목군들도 앞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시장에서 부각이 될까 했지만 폴더블 폰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이미 현실화되는 순간 주가는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이 도입되기 전에 그 도입부에서 태동기에서 좀 공략하는 전략은 굉장히 또 먼
미래의 암묵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한 또 투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는 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미래 먹거리라고 콕 집어서 또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테마나 섹터는 맞다라고 민경철 위원님께서 또 김성현 위원님께 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한해서 샵 0082번으로 저희 참가자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관련된 테마와 이야기가 담겨있는 핵심 자료집을 또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아니, 이벤트를 너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아니, 지금 핵심 자료집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퀀텀닷에 대한 핵심 자료집을 보내드릴 예정인가요? 그렇죠. 오. 인원이 얼마만큼 오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질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야, 자료의 질이 달라질 수 예, 있다. 아예 안 들어오신다면 안 보내드리고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다. 디스플레이 난 미래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김성현 적어서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최근에도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손영희 전문가님은 이쪽으로는 혹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우선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 OLED TV 관련 시장을 굉장히 공략할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충남 아산 캠퍼스에 QD OLED 양산을 시작할 것 같고요. 내년에는 OLED TV를 처음 출시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OLED 시장이 아마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제 이슈는 드렸는데. 아닌데 네. 이거는 그냥 한마디만 조금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이런 TMI 좋습니다. 우리 이제 OLED나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관련주들이 원래는 스마트폰에 적용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그렇죠. 이게 TV로도 적용되고 나중에는 자동- 확장되면은 네, 우리 안경? 아니요 XR 기기 우리 아이, 네, 깜짝이야. 메타버스 네.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아. 결국에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가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내년에 애플 뭐 이제 VR 기기가 나온다든가 네. 2024년도에 애플의 그런 뭐 XR 기기가 나온다든가 정말 메타버스와 세계와 연결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이 두 가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서 연결 통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네. 관련돼서도 이런 이슈로도 VR, AR이 앞으로 실현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콘턴닷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고요. 자료집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테마가 또 기대가 되는데 다음 테마 같은 경우는 물류주가 또 있습니다. 물류주 어떤 분이 도전 테마 하셨을까요? 네, 제가 했습니다. 아, 네. 물류 왜 보고 계시나요? 물류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사태 이후로 계속 물류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발생으로 이커머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물류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연말 특수로 인한 보복 소비까지 나타나면서 물류량이 지금 계속 폭등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데요. 또 최근에 요소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계속 앞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오는 28일 택배 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또 물류가 굉장히 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물류 쪽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류 관련돼서도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손윤희 네. 전문가님께서 도전 테마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관련돼서 물류와 관련돼서 연말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다른 위원님은 없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물류 관련주 제가 이제 요소 수발 물류 대란에 대한 그 관련주로 우리 한 종목을 또 우리 뭐 지난달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공략해가지고 뭐 1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좀 챙겼던 종목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진행해서 요소를 만들려고 해봤자, 그러니까 요소수가 아니라 요소를 만들려고 해봤자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을 해서 자연스럽게 부가물이 나타나는 게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석유를 정제하면서 에너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석탄에 대한 그런 부가물, 우리 요소에 대한 그런 생산이 좀 가격적인 부분들에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장 지어서 요소를 만들겠다고 석탄 화력 발전 막 지어봤자 친환경에 좀 위배가 되거든요. 요즘의 시장의 트렌드는 친환경 그리고 SMR, 소형 원자로 모듈 뭐 이런 쪽으로 뭔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석탄 갑자기 화력 발전소를 짓는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중국과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요소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뭐 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 물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소가 없으면 이제 에너지 저감 장치라고 하는데 원래는 요소가 없어도 원래는 자동차가 잘 굴러갑니다.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 유로 7인가요? 유로 7 뭐 이런 규제들도 통해서 자, 요소가 없으면 부족하면 자동차 시동이 멈추는 그런 법적인 조치들이 가해졌기 때문에 뭐 화물차나 택배차나 우리가 물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우리 경유차들이 요소가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이를 통해서 물류 대란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가 지난달에 그 우려감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요소를 긴급하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으로부터 기존에 수입되어 있는 물량을 빠르게 좀 도입을 해왔지만 요소가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좀 물류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됐습니다. 우리 작년 좀 떠올려 보시면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비대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온라인 판매가 늘어났고 택배 주문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물류 대란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호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물류주들 실적 다 좋아졌는데 올해는 더 좋아질 것으로 또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실적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창사 이래서 우리 물류는 반도체를 팔건 화장품을 팔건 스마트폰을 팔건 노트북을 팔건 뭐 쿠팡을 이용하건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건 어찌됐건 물류에 대한 그런 업체들의 그런 매출 성장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뭘 만드는지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르는 수단 우리 물류 관련주들도 뭐 쿠팡이든 마켓컬리든 이제 운송에 관련된 이슈들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요소가 떨어지는 시점에 한 번 더 이슈와 테마로 또 움직이게 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면요. 일단은 물류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나 오미크론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멈추지 않았다. 거리두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고 당장 이제 오늘 밤 12시부터 좀 화가 나긴 하지만 12시부터 또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주식시장이 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뭐 택배 관련해서 또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팬데믹 사태가 예상외로 좀 굉장히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서 3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변이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좀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이제 다 여행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가지고 뭔가 어떤 물품도 구입을 하고 해외 직구를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만 다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만 해외 직구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물류 쪽에서는 거의 뭐 호황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류주들은 한없이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해외 직구가 연간 이제 5조 수준을 좀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막혔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클릭으로 다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몸값이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다는 점, 이 점 자체가 앞으로의 먹거리가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굉장히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물류주 상승에 좀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련돼서 물류주 세 분 다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 관심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저희 노란톡은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물류주 관련돼서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손용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용이 전문가님의 도전 테마 물류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 테마는 바로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네. 민경철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으로 네. 도전 테마로 되겠네요. 화장품, 아모레지, 웃지, 아모레지. 행복하지. 네, 아모레지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아모레지가 준비를 굉장히 해주신 또 건가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우리 지난달에 공약을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했었는데 네. 사실 위드 코로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 유통주들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화장해야 되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의 범위가 넓어져요. 화장품 많이 수요가 되게 되고 네. 어쨌건 이제 코로나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어쨌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시 이런 소비주들, 유통주들의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중국 한한령 이후에 이제 중국 피해주들, 4대 피해주들이 지금 다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화장품 관련주들 전부 다 좀 바닥권 영역에서 실적 견고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는 취지에서 지난달에도 좀 강조했던 좀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뭐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 한다고 했는데 당장 한 달? 지금 뭐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또다시 위드 코로나 잠정 중단. 네, 이런 사태가 또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류와 관련된 이슈들, 포장재와 관련된 이슈들, 뭐 과거에 코로나 이슈로 부각됐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뭔가 발판이 좀 마련이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위드 코로나 중단되면서 지금 다시 또 신저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위드 코로나를 실제로 했죠. 네. 근데 다시 위드 코로나가 안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히 위드 코로나는 중단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네. 저는 또다시 언젠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위드 코로나가 중단됐을 때 바닥에서 공략했다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다시 시행되는 시점에 주가가 부양하게 되면은 좀 편안하게 싸게 잡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내년은 이제 한중 30주년, 교류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침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새롭게 또 바뀌게 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건 뭐 각 주요국의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면은 그동안 외교적인 관계에 있었던 대통령들과 만나서 앞으로 양 국가 간의 외교적인 부분들 잘 헤쳐나갑시다. 라는 그런 인사치레 회담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우리나라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이 만나게 되거나 혹은 그 만남을 추진하기 위한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이슈들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한한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혹은 위드 코로나 관련된 그런 유통, 소비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바닥에서 다시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를 오늘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가상 세계나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고도화돼가지고 이 미래가치 가중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부 보습해야 되고요. 뭐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우리 어머님들도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는 끼지만 아이라인은 그려야 됩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립스틱도 발라야 되는 시대가 앞으로 언젠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위드 코로나가 오면 비행기가 뜰 거다. 이런 뭐 생각을 하시고 뭐 투자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만 위드 코로나가 오면 비행기가 뜨게 되면 관광객들 들어와서 화장품은 더 많이 잘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K 콘텐츠, 한류 열풍이 지금 기존의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것이고 유명한 한류 스타를 이제 광고 모델로 발탁해서 앞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그런 매출적인 부분들이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부분을 큰 그림에서 보시고 지금 바닥일 때 박앤세일 할 때 이 박앤세일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좀 공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된 자료집을 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민경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오픈 채팅방에서 민희연님의 응원글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이거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을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또 해드렸더니 지금 여러와 같은 응원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리 손을 써두신 건가요? 일단은 저의 포부를 좀 밝혀드리면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아니 그걸 요청한 적 없는데. 그래요? 그래도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일단 10월 달에는 제가 이제 내일의 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수익과 행복에 미치게 해드리겠다. 저는 수익률로 검증해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당장 포부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 11월 달 실제 내일의 붐 종가 베팅을 통해서 당장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과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딱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10월 달, 11월 달 시장
빠진 거 대비해서 막대한 초과 수익을 안겨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운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운이 터진 거죠. 10월달 공략한 종목들 다 잘 간 게 행운이 잘 터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행운이 10월달에도 터지고 11월달에도 터지고 네. 이번 달에도 터지고 있습니다. 이 행운이 반복돼서 잘 터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네. 행운이 반복적으로 터져서 이게 반복이 되면은 운도 실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행운을 뛰어넘어서 운명과 이제 필연 여러분들의 이제 운명 같은 남자 이제 민경철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내년에도 열심히 진행을 이끌어 가드릴 테니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의 이제 운명남 민경철 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뻔뻔하게 하시려면 웃으면 안 됐는데 아니 로맨티스트로 약간 그 경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 우승자시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다가올수록 좀 초조할 수 있어요. 수익률을 다시 지금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 달에도 우승자 자리를 우리 민경철 위원님께서 차지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두 위원님께서 우승자 자리를 넘보게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자기 대선 출마를 하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닙니다. 자, 테마 3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맞는 종목을 오늘 또 준비를 해주셨다는 점이죠. 다른 두 분도 질 수 없습니다. 자, 김성현 전문가님 준비해주신 오늘 테마에서 준비해주신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퀀텀닷 이슈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제 퀀텀닷이 또 엮이는 부분들도 몇 개 있긴 합니다. 뭐 마이크로 LED 쪽도 같이 엮이긴 한데 그건 좀 패싱하고요. 실질적으로 엮여 있는 종목 미래나노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네. 댓글창에서도 순간 이 종목 이름이 보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미래나노텍의 경우 오늘장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아직까지도 저는 저렴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대세 상승 초입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올인하는 이제 퀀텀닷 시트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 미래나노텍이고 시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약간 색을 조절을 시켜주는 어떤 그 재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트를 이 비중에 70%를 좀 차지하는 삼성전자 어떤 시트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그런 공급 물량을 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독과점의 위치에 있는 그런 회사가 이제 미래나노텍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 개선이 지금 현재 핵심인데 아직까지 그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다. 작년 기준이면 2020년도 기준에서 평균 3,700원 선 잡는다 하더라도 못해도 7,400원 선은 가줘야 그 이상은 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6,500원 수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것이냐, 정확한 타점을 잡느냐에 따른 어떤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런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이제 정확한 타점대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는 뭐 매수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매수 구간 조금 더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도 열어두셔야 되는데 어떤 지점을 잡느냐의 문제니까 그 지점 잘 잡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퀀텀다 이제 테마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안에서의 오늘의 이제 도전 종목은 미래나노텍이었습니다. 굉장히 실적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일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주유소 혹은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서 채팅창에서도 바로 언급이 좀 됐던 종목인데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은 물류주를 또 도전하셨어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일까요? 물류주 중에서도 택배 관련된 물류주 CJ 대한통운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어떤 점이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연말 특수, 크리스마스 등 보복 소비 예상에 따른 실적 수혜가 예상되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부활했죠. 이커머스 수요 등 폭도로 인해 물류량이 증가하면 그걸로 인한 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 지금 2월 4일 날 최고 고점 19만 4천원을 기록하고 오늘 13만 3,500원 단기 지금 바닥 구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악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택배 운임 관련 이슈로 인하여서 총파업이 있었고 최근 CJ 계열의 식품 폐기물 처리 논란과 이슈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대한통운의 이제 본질의 기업의 본질의 가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요인들이 로 인해 주가가 빠져 상태가 오히려 역으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아우, 네. CJ 대한통운 이제 물류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익숙하게 들어봤을 기업과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CJ 대한통운도 매수가가 중요한가요, 전문가님?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모든 종목은 매수가가 중요하죠. CJ 대한통운 매수가가 중요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좋은 종목들 언제 사든 간에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그냥 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삼성전자 9만 원 후반대에 공략하셨으면은 힘들죠. 10만 원 갔을 때 정말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좋은 종목은 맞는데. 좋은 종목 맞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는지가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 미리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오늘 선착순으로 커피 쿠폰 가져가신 5분 뵀죠. 보고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들어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이런 이벤트도 누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민경철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이죠?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오픈을 해드리겠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장 이래 최저가에 위치한 종목을 오늘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점 매수 이야기했는데 진짜 최저가인가요, 지금? 네, 이 종목이 상장된 이래 최저가다라는 것만 부연 설명 밑으로 깔아두고 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에 지금 정정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2015년도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은 이제 네. 터미몰이라는 종목이고요. 알죠. 우리 일단은 로드샵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알죠, 종목입니다. 알죠. 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화장품 신생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지금 아니라 지금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사실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들이 신규 런칭해서 브랜딩해서 이거를 온라인 판매를 하는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그냥 보따리 상인들이 와가지고 화장품을 대량으로 쓸어가는 그런 시대에서 굉장히 또 저가 브랜드 화장품으로서의 그런 주가 부양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좀 시대적인 흐름이 이 종목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의 조금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운이 좀 비껴나갔던 것 같아요. 운이 좀 비껴나갔습니다. 자, 중국이 사드 보복을 진행하면서 사드 배치한 거 문제 삼으면서 이제 규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컸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소비주들이 2015년도, 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좀 굉장히 또 안 좋아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중국 규제가 좀 진행이 되자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5만 원에서 지금 5천 원 밑으로 빠졌단 말이죠. 자, 불과 5년이라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가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마이너스로 따지면요. 여기 고가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90%까지 폭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테마는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2014년도, 2015년도 이때 우리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 명한테 화장품 파는 게 아니라 10억이 넘는 13억, 14억 중국 인구한테 화장품을 판매함으로써 이걸 막대한 그 시장이 열린다라는 그 기대감과 꿈을 안고 이제 2015년도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업황 자체가 지금은 바닥을 쳤고 이 바닥에서 저는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했고 지금은 상장 이래 최저가 영역대라고 좀 판단을 해서 본 종목을 좀 준비해 왔다라는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좀 분석 의견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점이 이 구간입니다. 5,000원 구간과 우리 5,600원 가격대. 이 종목이 폭락했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그냥 우리 5,000원 가격대에서 좀 공략을 했다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15,000원까지 그리고 12,000원까지 또다시 만원대까지 5,000원 대비해서 100% 거의 200%까지 좀 시세를 과거에도 폭락했지만 그 바닥에서 기간 보유를 잘 했을 때
큰 상승 파동을 2018년도, 2020년도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튀어 올랐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목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코로나 털어서 증시가 대폭락했을 때 그 수준까지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좀 갱신한 상황이고요. 자, 누군가에게는 마이너스 90%인 손실 구간이지만 네. 새롭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종목이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공시 내용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모리가 제가 동시 보기 전에 이 재무제표를 잠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요. 자, 회사가 적자를 지금 작년에 좀 많이 기록을 한 모습이고, 자, 이거 이전 크기로 해서 가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이제 매출액이 845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85억 원 정도 좀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니모리가 2016년도 이후에 적자 전환하면서 2017, 18, 19, 20, 21 지금 4, 5개년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두 번째 근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공시 내용을 보시면 이런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운영자금 목적으로 75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금 목적으로 178억 원을 자금 조달하겠다는 유상증자 공시가 지금 진행이 됐고, 이 유상증자가 지금 신규 발행가액까지 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4,465원에 약 250억 정도가 되는 자금이 동사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 돈 납입 일자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내려가다 보면은, 자, 토니모리가 자산 2천억 정도 가지고 있고 부채 1,200억을 제외한 자본이 750억 정도가 되는 우리 코스피 시총 9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900억 정도 되는 기업에 250억 정도 되는 주주배석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이 다음 주 금요일에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모멘텀. 그리고 만약에 250억 정도의 자금이 조달된다면 지금은 적자지만 250억 가지고 채무 상환하고 운영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적 턴 어라운드 되는 시점에는, 혹은 위드 코로나 혹은 우리 한한령 해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는 화장품 관련된 유통 테마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과거에 코로나 터져서 박살 났지만 주가는 바닥을 쳤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했던 것처럼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이 안 되면서, 혹은 우리 유상증자 저가 물량 상장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진 상황이지만 실제 바닥에서 유상증자 일정 소화되고 250억 자금이 조달되면 바닥에서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정확한 타이밍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노랑톡에서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민경철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토니모리였습니다. 관련돼서 이 세 분께서 오늘 던져주신 종목 중 주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분은 어떤 분이실지 맞추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던져진 3개의 종목 중 가장 잘 갈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 전문가님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승 전문위원을 맞춰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오늘처럼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이니까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토니머리의 민경철이냐, CJ 대한통운의 손용이냐, 혹은 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미래나노텍 이야기를 해주신 김성현 전문가인가, 지금 맞춰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추첨을 통해 다음 주에 커피 쿠폰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주유소 게임의 멤버이신 민경철 위원님과 김성현 전문가님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 또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셔서 주말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할 예정이신데 강연회 가면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나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식시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잘 풀어드릴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제 기법 공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지 않는 매매, 저는 읽지 않는 매매를 합니다. 네. 적어도 1년, 2년 봤을 때에는 절대 읽지 않는 매매를 저는 선호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소중한 자금, 돈을 지키고 또 잃지 않는 매매법을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민 의원님? 네, 주식 투자 1년, 2년 투자해서 네. 중장기로 크게 한 방 수익을 내는 것도 저는 되게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종가 베팅 종목들 정말 단기간에 단기 수익은 나를 봐라. 중장기 수익 중장기 수익보다는 종가 베팅하는 게 더 빠르게 수익 잘 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10월 달, 11월 달 정말 막대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좀 달성해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그런 행복이 계속 터질 수 있었는가? 그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딱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일 이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네.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정말 잘 따라오시면은 정말 연말 연초에 다 같이 행복하게 또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뭐 오후 1시 강연회가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다시 보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알림 설정 해두시고 오후 1시 식사하시면서 우리 낮잠 자지 마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강연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 단기부터 중장기 대응 전략까지 모두 종합선물 세트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요. 오늘 주유소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